과학고에 가려면 선행 필수일까요? 아닙니다. 탐구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학생 얘긴데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방에 한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요. 당연히 대치동 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습니다. 월 사교육비도 대략 3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과학고를 거쳐서 카이스트까지 진학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중1 때 왜 우리 집 화분만 자꾸 죽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는 3년 동안 집에서 키우는 식물 20여 종을 관찰하면서 물주기 횟수라든 햇빛 양, 온도 변화에 따른 성장 패턴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지역 과학 전람회 수상까지 했어요.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학고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학생을 찾고 있었다 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선행으로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한 진짜 경험이, 오늘 여러분께 이런 탐구를 한 학생이 선행의 시간을 쏟은 학생보다 왜 더 강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평범한 학생도 과학고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8년간 100건 이상의 탐구 프로젝트를 지도하면서 발견한 핵심 노하우입니다. 과학고 가려면 진짜 대치동 가서 선행만 하면 되는 걸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학원비를 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과연 그 방법 말고도 더 수월한 길은 없을까요? 대치동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심화 과정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향을 달리하면 훨씬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선행 코스 밟았지만 과학고에서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학생이 매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지방에서 탐구 위주로 해온 아이가 카이스트 진학한 사례 많습니다. 핵심은요, 얼마나 비싼 사교육을 받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탐구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자녀가 선행 이걸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시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8년간 탐구 프로젝트만 100건 이상 지도를 해보니까요, 상담 과정에서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행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오늘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과학고, 심화, 선행 이것만 10년 이상 하신 그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과학고 진학 목표로 선행, 심화, 올림피아드 이거 선택하는 아이들,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정말 절실히 이공계 최상위권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게 아닌데 일단은 그냥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첫 번째 경우보다요, 오히려 두 번째 경우에 아이가 지치기 쉽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 놓여서 결국 방황하다가 대입마저도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과학고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과학고에 입학한 후 공부 위주의 방식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행이나 탐구 발표 이런 거에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 상태로 이 시간만 흐르다 보면 내신은 하락하고 또 수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입 실패하거나 결국 전학 가기도 하죠. 주변에서 그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 실패하는 거냐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요? 주변에서 이런 걸 본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아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상위권 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한테는 더 일찍 더 가혹하게 시킨다는 거죠.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이요,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오히려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센터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재는 자기가 궁금한 분야를 스스로 탐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진학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선행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이 탐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구 활동이 대체 뭔가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탐구 중심 교육 이렇게 하면 대회 나가거나 논문 쓰거나,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극히 일부 영재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식물 키우기 관찰 일기, 그거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궁금한 걸 기록해보는 과학 탐구 노트,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하는 프로젝트,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공학 키트로 만든 자동차, 그걸 이용한 실험에 대한 기록들, 그것도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과학관에서 진행했던 조사 활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속에 단순히 결과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글로 남기는 습관이 결국에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사소해 보이고 소소해 보여도 이게 쌓이면요, 이 단순한 수행평가를 넘어서 스토리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탐구 중심 전략으로 선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 심화, 올림피아드반 다녔는데 성적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큰 경우, 세 번째로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진학한 다음에 과학자가 되는 게 목표라면 이공계 최상위권에 들어가서 서울대나 의대를 가는 루트보다는 탐구 실적 중심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훨씬 합리적이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사교육을 장려할 수는 없는 거죠.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보고서를 과학고는 제출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입학했는지, 사교육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공교육 중심으로 선발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만약 과학고에서 뽑은 학생들이요, 모두 강남권 사교육에 의존한 애들 뿐이라면 당연히 그 상부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이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입학사정관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는 다음과 같이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 중에서 탐구력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들, 혹은 탐구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과 배경을 다 고려해서 균형 잡힌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선행과 심화 열심히 한 성적 잘 받는 학생들 먼저 다 뽑고, 혹시 자리가 남으면 그 선행과 심화 안 한 학생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요, 당연히 선행과 심화, 사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시간과 노력, 돈을 그만큼 들이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시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학부모와 학생 입장일 뿐이죠. 과학고 입장에서도 사교육을 쏟아부은 돈과 시간, 노력, 이걸 높게 평가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행, 심화, 올림피아드 그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걸 어중간하게 준비하면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 중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 중에 상위권에게 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입시에 휘둘리지 말고 프로젝트 능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또 학생의 강점과 관심에 맞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극상위권에 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진학이 목표라면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 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학고가 이렇게 지역 안배까지 고려해가면서 지방 출신의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과학 영재들을 발굴해서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소문에 휩쓸려서 일부 지방의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대치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으로서 분명히 영재성이 뛰어난 지방 일부 아이들이 상대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대치동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이라도 하나 운영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학생도 과거에 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